오늘 공부할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멋있는 기술입니다. 보통 이런 거는 멋이 없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제 더블 쿠션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1 쿠션, 2 쿠션 정확하게 여기 요 어딘가를 3 쿠션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1, 2, 3 해가지고 득점을 하게 됩니다. 대충만 쳐보면 자, 요렇게 맞으면은 최고로 잘 맞은 배치지만 보통은 어떻게 실수를 많이 해요? 1, 2, 3 딱 하려고 하다가 자, 요렇게 2 쿠션으로 득점을 실패하시는 분들 너무 아깝죠? 잘 친 공인데 득점이 안 된 거니까.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아, 그러면 내가 조금 더 깊숙하게 집어넣어야 3 쿠션으로 득점이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깊숙하게 집어넣으려다가 형태를 못 갖추고 돌아 나가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돼 있다. 근데 나는 더블 쿠션에 익숙치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차라리 그냥 안전하게 횡단, 장 쿠션을 통해서 횡단으로 보내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뭐 그렇게 세게 치는 공도 아니고 그냥 이 정도로만 딱 쳐줘도 횡단으로 득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더 형태를 갖추기 쉬운 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드릴 공은 이제 이런 거예요. 이렇게 1목적구가 장쿠션에 가까운데, 지금과 같은 배치는 어차피 수구가 밀리면서 앞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득점 가능하다, 횡단으로 득점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일자로 있을 때, 반 쿠션과 평행하게 일자로 있을 때 횡단을 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조건 정도만 맞으면 되는데, 그럼 먼저 시타를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어려운 공이 아니에요. 어려운 공이면 영상을 찍지도 않았어요. 제가 못 치니까. 자, 득점이 됐죠? 오늘 요 공을 어떻게 득점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이 공은 비껴치기, 뭐 뒤돌리기, 옆돌리기와 같이 이럴 때는 어떻게 치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치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치세요? 이렇게 상황별로 레시피가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주관식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OX 퀴즈처럼 이럴 때는 칠 수 있고 이럴 때는 칠 수 없다 라고 판단을 해도 될 정도로, 다른 초이스를 해야 될 정도로, 뭐 이럴 때 횡단으로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는 연습을 할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다른 초이스를 하는 게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리면 기울기가 약 3칸 안에, 이 삼각형 안에 수구가 있을 때, 그리고 너무 가까워도 횡단으로 득점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렇게 삼각형 안에 수구가 있을 때 내가 비껴치기, 횡단, 장을 통해서 득점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밖에 수구가 있을 때는 다른 초이스가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뭘 연습을 해주셔야 되냐면, 제가 처음에 득점을 보여드릴 때 수구의 공이 굉장히 빨랐죠. 그게 제 샷 스피드를 빠르게 준 것도 있지만 1목적구를 굉장히 얇게 쳐서 내 공이 1목적구한테 힘을 뺏기지 않고 빠르게 움직여 다닐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똑같이 세게 치더라도 1목적구를 조금 두껍게 쳐볼게요. 한 3분의 1 정도 두께를 노리고 이렇게 치면 수구가 그렇게 빠르게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쵸? 느리게 돌아다니죠. 지금 힘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1목적구한테 이렇게 힘을 다 뺏겨버리면 수구가 천천히 다닌다. 그러면 득점에는 불리한 형태가 되겠죠. 다시 한번 제가 추천드리는 두께로 한번 맞춰볼게요. 수구가 얼마나 빨리 다니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요게 더
득점하는데 유리한 수구의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있을 때 횡단을 치기 위해서 수구가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도 얇은 두께를 치는 게 유리하고, 두 번째로 두꺼운 두께를 치게 되면은 곡구 현상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수구가 이렇게 약간 휘어다니는 효과가 있어요. 지금 화면으로는 명확하게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께를 얇게 치면 얇게 칠수록 이 곡구 형상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득점 확률이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 일자 횡단을 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로 일목적구 두께를 굉장히 얇게 친다. 자, 조금 두껍게 쳐볼게요. 제 기준보다. 이게 제 기준에서 굉장히 두껍게 친 겁니다. 물론 득점은 되지만 제가 바라는 모양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쫑프로가 바라는 이상적인 얇은 두께는 뭐냐? 1목적구가 단 쿠션에 먼저 맞는 두께예요. 요 정도 두께를 선호합니다. 앞서 보여드린 대로 요거보다 두꺼워도 득점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요 정도 얇게 맞아줘야 득점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 꼭 그 두께가 맞아야 됩니다가 아니라 목표는 이렇게 단 쿠션 목표로 하되 살짝 두껍게 맞아서 장 쿠션 코너로 가도 득점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 정도 두께 에러 마진은 있어야 칠맛이 나는 거죠. 이렇게 두께를 잡아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샷 스피드가 이제 여성 동호인들은 조금 힘드실 수도 있는데 1, 2, 3, 4의 1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1, 2, 3, 4. 자, 여기 맞으면 5의 1이죠? 5의 1 가깝게 왔죠? 다시 한번. 자, 4의 1 반에서 5의 1 정도가 나오는 스피드가 있으면 이제 이런 횡단을 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구사하는 방법은 1목적구 맞춰서 상단 3팁으로 노란 공 맞출 수 있죠. 4구 때 많이 해봤잖아요. 이렇게 맞출 수 있죠. 요거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기울기가 조금 커지더라도 힘 조절로 맞출 수 있죠. 이렇게 기울기가 작으면 더 쉽죠. 이렇게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감각을 가지고서 내가 뭐 역회전을 주거나 당점을 내리거나 해서 이 공이 이렇게 빠져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힘 조절로만 내가 이렇게 천천히 쳤을 때 노란 공에 맞는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두께를 더 두껍게 가져간다거나 역회전을 준다거나 당점을 내리거나 하지 않고 오로지 힘 조절로만 이렇게 안 맞게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 느낌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 느낌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요거 지금 천천히 치면 바로 맞는다. 근데 내가 힘 조절로 세게 쳐서 살짝 안 맞게 하겠다 라는 느낌만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예쁘게 일자 횡단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오히려 역회전을 주거나 했을 때 투 쿠션에서 회전 먹어서 넘어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고, 요거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얇은 두께에서 노란 공에 맞을 정도로 두께를 조준을 해놓고 오로지 힘으로만, 오로지 힘을 조금 세게, 샷 스피드를 조금 줘서 살짝 세게끔 만들겠다 라는 느낌으로 쳐주면은 이렇게 예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요거
노란 공 지금 톡 치면은 노란 공이 맞지만 내가 스피드를 조금 더해서 이렇게 치면 노란 공이 안 맞지 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백발백중으로 횡단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5레일의 스피드는 언제 필요하냐? 이렇게 기울기가 진짜 완전 클 때, 한 3칸 정도 될 때, 이때는 좀 세게 쳐도 노란 공이 맞거든요. 세게 쳐도 투쿠션으로 맞기 때문에 오로지 힘으로만 노란 공이 안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치지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횡단 치고 기울기가 굉장히 어렵네 할 때 두께 당점을 바꾸지 마시고요. 그냥 얇은 두께에서 최대한 세게 내가 칠 수 있는 최대한의 샷 스피드로 이렇게 치면은 득점 확률을 굉장히 높게 가져갈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두께는 얇게, 당점은 상단 3팁만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힘 조절이다. 그리고 큐를 좌우로 비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힘 조절로 노란 공 살짝 안 맞게 조금 세게 쳐볼까 하고서 이렇게 치면은 지금은 조금 내가 샷 스피드가 느렸네 라고 피드백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여기서 노란 공에 맞을 정도로 얇은 두께를 봅니다. 여기서 지금 딱 이 큐선에서 톡 나가면 노란 공이 맞는 거예요. 그때 내 힘 조절로만 노란 공이 안 맞게끔 탁 힘 조절을 해주면 이렇게 예쁜 3단을 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난구풀이입니다. 옆돌리기, 뒤돌리기, 비껴치기 이런 거는 많이들 궁금해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어려운 배치를 어떻게 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나요? 이런 거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치를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배치는 초이스를 해보면 이쪽으로 뒤돌리기 칠 수 없죠. 이쪽으로 치기도 빨간 공이 노란 공 쪽으로 잘 가기 때문에 초이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아 보이는 초이스가 옆돌리기를 이렇게 끌어서 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배치입니다. 이렇게 휘어서 끌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곡선을 만들지에 따라서 3쿠션 지점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보면 득점을 했네요. 꼭 득점을 하면 안 될 때 득점을 시켜버리는 상황이 일어나는데 제가 지금 해결한 방법이 그렇게 막 쉬워 보이지 않으시죠? 좀 감각적이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역 3단이 되겠습니다.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치는 방법이 있었어? 이렇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여러분들도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모양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깔끔하게 득점이 됐죠. 그리고 멋있죠. 요렇게 해결하는 방법.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하이파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하이파기 눌러주세요. 자, 일단은 어떻게 치는지보다 어떤 상황에서 쳐야 되는지가 더 중요한 배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을 막상 치는 건 쉬운데 이 공을 시도해도 좋다, 시도하면 득점 확률이 많이 떨어진다를 판단하는 능력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내용은.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제가 시타에서 보여드릴 때 빨간 공을 먼저 쳐서 노란 공을 먼저 넘기고 노란 공을 이렇게 넘기고 나서 다시 뒤로 와서 득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빨간 공과 노란 공의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가 이렇게 넘어갔을 때 다시 뒤로 오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요 거리가 되게 중요하구나. 1 목적구와 2 목적구 간의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 거리가 한 칸 아래로 한 칸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구나 를 먼저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따가 당점을 말씀드릴 건데 오늘은 하단 당점을 사용할 거예요. 하단 당점을 사용해서 내 공이 뒤로 구르는 힘을 유지시켜서 다시 뒤로 올 거기 때문에 이 수구와 1 목적구의 기울기가 이렇게 서버리면 내가 일단은 노란 공을 넘겨야 되는데 하단 당점을 주고 지금 이 공을 노란 공을 넘기려면 너무 얇은 두께를 쳐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배치는 역 3단을 쳐야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지금처럼 얇은 두께로 빨간 공을 넘기기도 힘들기 때문에 이런 기울기에서는 피한다. 그러면 어떤 기울기에서 해야 되느냐? 자, 요렇게 선을 그으면 지금 45도 선이죠. 지금 요렇게 선을 그으면 0도죠. 그것의 절반 정도를 나눴을 때 요렇게 45도와 0도의 절반선의 사이 요 범위에 수구가 있을 때 시도하면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기울기가 걸려 있으면 1 목적구와 2 목적구 거리도 가깝고 시도해 볼 만한 공이구나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점을 설명드릴 건데 당점은 6시 3팁을 줄 겁니다. 그래서 내 공이 뒤로 구르는 힘을 이용해서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올 거예요. 그럼 원 쿠션은 어디를 맞춰야 되느냐? 원 쿠션은 1 목적구 말고 2 목적구가 있는 위치 여기를 원 쿠션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6시 회전을 주고 이 공을 맞춰서 원 쿠션을 맞췄을 때 입사각과 반사각이 거의 같게끔 날아가겠죠? 그래서 빨간 공을 가까스로 넘길 수 있고 그 다음 6시 회전이 살아있으니까 다시 뒤로 오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 쿠션 설정이 너무 쉽죠? 정확하게 맞출 필요 없습니다. 살짝 오른쪽을 맞아도 되고 살짝 왼쪽을 맞아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대충 이 목적구의 위치만큼 일자로 올려서 원 쿠션을 설정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쫑프로님 6시 당점을 주고 저 초크를 맞추기가 힘듭니다 하시는 분들은 6시 당점을 안 줬을 때는 우리가 자유자재로 보낼 수 있죠. 6시 당점을 안 줬을 때 초크를 맞추세요 하면은 한 절반 두께보다 조금 얇게 이렇게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두께를 바라보고 6시 당점을 주고 치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끌려가지고 분리가 더 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초크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초크로 날아가는 두께보다 더 얇은 두께를 봅니다. 더 얇은 두께를 보고요. 6시 당점을 내려서 끌어서 치면 알아서 분리각이 커져서 초크가 맞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쳐보시면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4분의 1 두께를 노렸습니다. 4분의 1 두께 노리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빠지게 돼요. 그 두께를 노리고 6시 당점을 줘서 초크가 맞게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요렇게 멋있게 득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스트로크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최근에 올렸던 영상 중에 조회수 굉장히 잘 나온 영상 중에 하나가 이거였거든요. 자, 요렇게 완전 기울기가 없을 때 내가 아무리 얇게 쳐도 뒤로 갈 수밖에 없을 때 앞으로 진행시키는 횡단. 요거 칠 때 스트로크의 핵심이 뭐였죠? 스트로크의 핵심이 짧고 빠르게 끊어서 치는 거였어요. 이렇게 짧고 빠르게 끊어서 치는 거였단 말이죠.
내가 여기서 제 회전을 살짝, 오른쪽 회전을 살짝 줄 건데, 그래서 내 공이 살짝 뒤로 가더라도 앞으로 다시 갈 수 있게끔 회전을 줄 건데, 투 쿠션에서도 회전이 살아있으면 일자로 쭉 올라가겠죠. 그래서 원 쿠션에서는 회전이 반응하고, 투 쿠션에서는 회전이 반응하지 않기 위해서 샷을 짧게 가져갔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배치는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배치랑 정반대입니다. 내가 1 목적구를 맞고 여기 원 쿠션에서도 6시 회전이 계속 먹고 있어야 되고요. 투 쿠션에서도 뒤로 오는 6시 회전이 계속 살아있어야 뒤로 오겠죠. 그러니까 오늘 배치는 회전력이 계속 살아있게끔 유지되게끔 쳐야겠네요. 그러니까 스트로크를 정반대로 길게 뻗어 주실수록 뒤로 잘 옵니다. 이렇게 길게 뻗어 주실수록 뒤로 잘 오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스트로크가 짧게 나가게 되면 이렇게 뒤로 오는 힘이 약해집니다. 투 쿠션에서 하단 당점에 작용이 없어진 거죠. 어떻게 쳐야 돼요? 느리고 길게 쳐주시면 됩니다. 느리고 길게. 느리고 길게 치면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연습해 볼게요. 내가 원하는 원 쿠션으로 가기 위한 두께, 거의 절반 두께거든요. 4분의 1 두께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6시 당점을 주니까 알아서 분리각이 커지겠지. 그리고 느리고 길게. 이렇게 해결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간혹 1, 2 바로 맞으실 수도 있어요. 스트로크 좋으신 분들은. 자, 보세요. 이렇게 치면 1, 2 바로 맞겠죠. 왜? 너무 느리고 너무 길게 치신 거예요. 스트로크를 뒤로 오는데 너무 최적화시켜서 치게 되니까 투 쿠션으로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시는 분들은 원 쿠션을 미세하게 더 뒤로 설정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스트로크는 너무 느리구나, 조금 더 빨리 가져가야겠다 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적절한 속도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치면 공이 안 내려간다 라는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치면은 계속 이쪽으로 가려고 하죠. 딱 쳐주면은 이렇게 이렇게 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실전에서 자주 만나지 않는 특수한 배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배치냐면 횡단인데, 자, 일반적인 횡단은 이런 배치죠. 이렇게 생겼을 때 내가 1, 2, 3로 맞출 수 있지만 만약에 자신이 없다 그러면 1, 2, 3로 맞든지 4로 맞든지 4, 5로 맞든지 알아서 방수 좋게 맞아라 하고서 치는 게 횡단이죠.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은 대부분 이제 어떻게 하죠? 내가 요렇게 일자로 들어갔다가 일자로 쭉 내려올 수 있는 두께를 잡고 그 다음에 상단에 회전을 주죠. 상단, 당점을 위로 올리면 내 공이 요렇게 지금 오른쪽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 오른쪽 방향으로 가려는 힘을 유지해서 일자로 내려가려던 게 요렇게 살짝 꺾이면서 요렇게 앞으로 가서 득점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실제로 보여드리면 위에 회전만 줬어요. 위에. 좌우 회전은 안 줬습니다. 그리고서 요렇게 치게 되면은
일반적인 횡단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쳐보면 자, 이런 식으로 치는 게 일반적인 횡단이 되는 건데 오늘은 좀 특수한 횡단을 친다고 했죠. 어떤 횡단을 칠 거냐면 이렇게 기울기가 아예 없는 완전 면을 치고 앞으로 가야 하는 횡단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렵죠? 많은 분들이 시도를 아예 못 하실 거예요. 공의 원리를 모르셔서 그런 건데 오늘 제가 그 공의 원리를 차근차근 설명드리겠다. 요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내가 기울기가 아무리 없다고 해도 내가 그래도 조금은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치는 거니까 상단 회전을 주고 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치면은 안 내려간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 이 기울기가 없을 때 횡단 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어요? 한 번에 해결이 됐죠? 요거 어떻게 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자, 여러분들이 제가 진짜 당구가 빨리 늘려면 요런 배치 연습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맞아있는 배치. 요 배치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내가 100번을 쳐도 100번을 맞출 수 있을까? 내가 100번을 치더라도 어떻게 하면 예쁘게 포지션을 해서 맞출 수 있을까? 요런 배치를 요렇게 연습하고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찍는 게 맞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난구풀이 어떻게 하면 남들이 못 치는 거 이런 거 칠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한 번씩은 이런 영상을 다루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기울기가 거의 이렇게 없을 때 이렇게 있으면은 아예 못 치죠. 이렇게 기울기가 살짝이라도 있긴 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치면 공이 안 내려간다 라는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했어. 여기까지 이해했어. 이렇게 차근차근 이해되는 만큼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횡단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일자로 꺾이는 두께를 잡고서 칠 건데 내가 이쪽으로 가려는 힘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상단 회전을 쓰죠. 그죠? 상단 회전을 쓰고서 이렇게 앞으로 가게끔 힘을 부여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자 기울기가 이렇게 커졌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려는 힘이 엄청 강해지겠네요. 그쵸? 이것도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이런 배치는 오히려 상단의 힘을 줄이기 위해서 하단 당점을 주기도 하고 역회전을 주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기서 제가 상단 회전을 주고서 이렇게 치면은 바로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단 당점을 주거나 역회전을 주기도 한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자, 일반적인 횡단 배치가 있는데 기울기가 커지는 게 아니라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점점 작아진다. 자, 그러면 이 오른쪽으로 가려는 힘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오히려 내가 이 얇은 두께를 쳤을 때 이렇게 쳤을 때 오히려 뒤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얇은 두께를 쳤는데 뒤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일반적인 배치에서 내가 이렇게 일자로 갔을 때 앞으로 가기 위해서 앞으로 구르는 회전을 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가는 힘이 아예 없어졌을 때 그리고 내가 얇게 쳤을 때 살짝 뒤로 갈 수 있다고 했을 때는 내가 다시 이쪽으로 진행을 하려면 내가 뒤로 갔다가도 앞으로 다시 진행을 하고 싶으면 당점을 어딜 줘야 된다? 하단 당점으로 이번엔 여기서 끌어줘야 된다. 일로 뒤로 갔기 때문에 다시 앞으로 가려면 공이 일자로
갈 수 있으면 상단 회전을 줘도 내려가겠죠. 하단 회전을 주면 들어갔다가 끌려서 다시 뒤로 오겠죠. 내가 이쪽으로 갔으면 하단 당점을 주면 끌어서 다시 앞으로 간다. 다시 앞으로 간다. 요거까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당점은 하단 당점을 주는데 완전 극하단 당점으로 들어갈수록 그러면 잘 가냐. 이쪽은 이렇게 일반적인 횡단을 칠 때는 그냥 상단을 칠 때보다 극상단을 주면 훨씬 더 잘 밀리죠. 이해되셨죠? 잘 밀리죠. 근데 요렇게 기울기가 없을 때 하단 당점을 많이 줄수록 내가 이쪽으로 잘 끌 수가 있느냐, 뒤로 갔던 공을 내가 잘 끌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왜? 내가 하단 당점을 많이 주면 같은 두께를 맞더라도 공이 더 많이 끌리겠죠, 일단.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기가 힘들어요. 내가 여기서 어떤 두께를 설정하든 간에 하단 당점을 너무 많이 주면 이 쿠션에서 하단 효과가 난다기보다는 이 빨간 공을 먼저 맞으면서 먼저 끌려버리기 때문에 이 공을 구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배치를.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하단 당점을 어디 당점을 주는 게 제일 좋느냐? 이 공 중앙에서 완전 극하단 그 사이 정도 하단을 딱 주면 1 목적구 맞았을 때 끌림은 덜하고 쿠션에서의 하단 당점은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일반적인 횡단을 칠 때 이렇게 거리가 멀어요. 근데 내 상단 효과로 상단 회전만 줘서 상단 효과만 줘서 노란 공까지 못 보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못 보냈죠, 지금. 그러면 이때 뭘 추가하죠? 이때 회전을 추가하죠. 재회전을 줘버리죠. 오른쪽 회전을 주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른쪽 회전을 주고 이렇게 치면 더 많이 내려가죠. 여기서 회전이 먹었으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도 내가 하단 당점만 주고서는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럴 때 회전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 회전을 어느 정도 추가해야 적절할까? 어느 정도 추가해야 좋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역시 일반적인 횡단에서는 상단 효과를 줄 때도 상단을 많이 줄수록 잘 밀려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쉬웠어요. 회전도 많이 줄수록 회전이 많이 먹으니까 잘 내려가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쉬웠어요. 그런데 기울기가 이렇게 거의 0에 가깝다. 그러면 회전을 많이 줄수록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회전을 많이 주고 한번 쳐볼게요. 회전을 많이 주고 쳤는데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회전을 많이 주면 여기서 공 맞고 원쿠션 맞았을 때는 내가 준 회전이 이렇게 돌 거 아니에요. 지금 제 손 보이시죠? 이렇게 도는 공이 쿠션에 가서 맞았어요. 그럼 이렇게 돌고 있죠. 쿠션에서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앞으로 잘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 가는데 회전이 많이 줬어요. 제가 회전이 살아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앞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여기서는 지금 역회전이죠. 회전이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공이. 그러니까 공이 위로 그냥 솟구쳐 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 안 가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회전이 많을수록 잘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회전을 줘야 되냐면 여기서는 재회전 효과가 딱 먹고 그래서 꺾였어요. 꺾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회전이 죽어서 가서 거의 무회전성으로 도착을 해야 입사 반사각에 의해서 다시 앞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가장
오른쪽으로 잘 내려가는 당점은 원팁 정도다. 원팁 정도를 주고 제가 말씀드린 중하단 당점을 주고 이렇게 치면은 가장 잘 내려간다. 한 칸 정도가 딱 내려가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배치가 있을 때 자주 만나지 않는 배치입니다. 이렇게 생긴 배치가 있을 때 두께를 최대한 얇게 잡고 한 8분의 1 두께 정도 잡고 당점은 중하단 재회전 원팁 정도를 준 상태에서 스트로크를 길게 하면 잘 내려갈까요? 짧게 하면 잘 내려갈까요? 길게 하면 죄송합니다. 초크질 좀 할게요. 자, 길게 하면 원팁의 회전 유지도 여기까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 안 내려가요. 여기서 이쪽으로 최대한 잘 내려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중하단 당점에 원팁의 스트로크를 짧게 여기서만 원팁이 먹고 여기서는 무회전으로 가는 그 정도 속도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치면은 계속 이쪽으로 가려고 하죠. 계속 이쪽으로 가려는 모양이 나온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배치를 만났다. 칠 게 지금 거의 없죠. 내가 횡단을 시도한다. 그거 얇은 두께 조준하고 중하단 당점에 원팁의 쇼스트로크 딱 쳐주면은 이렇게 맞아있게 득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 있는 배치를 이쪽으로 가지고 온 거죠. 똑같이 칠 수 있습니다. 한 칸 정도 움직이게 돼 있어요. 딱 치면은 한 칸 정도 횡단을 딱 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비슷한 배치죠. 얇은 두께 중하단 원팁 딱 치면은 한 칸 정도 이렇게 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완성본이에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중하단 원팁 얇게 쇼스트로크 점점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잘게 가야 돼요. 이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조금만 내려가고 싶은데 원쿠션으로 바로 맞거나 투쿠션으로 맞을 것 같아요. 평소대로 내가 알고 있는 기준대로 치면 이렇게 원쿠션으로 맞거나 이렇게 투쿠션으로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렇게 잘게 쪼개야 될 때 회전을 더 쓸 수 있어요? 아니죠. 두께를 더 써서 뒤로 더 빼요? 아니죠. 당점을 더 내려요? 아니죠. 지금 최상의 조합들을 찾았죠. 이때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는 스피드를 조금 더 올린다. 잘게 쪼개고 싶으면. 스피드를 조금 더 올려서 이렇게 잘게 쪼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확률로 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